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7월 4일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LS 한국항공우주, 화성 엔터프라이즈, 페이드에너지, 이노션, 덕산 하이메탈. 이 중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한 3, 4개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좋겠죠. 왜 우리 이미 다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가이던스도 확인했고 내용도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주식이 싸지면 매수할 만한 내용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할 때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은 제가 리포트 드린 것처럼, 영상 리포트 드릴 때처럼 그때 바로바로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때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매수 시점이 도래된다, 트레이딩 포인트가 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럴 때 공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LS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LS는 어쨌든 그 HVDC 케이블 초고압 전송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겠죠. 뭐 AI 관련된 내용 이런 거 뭐 다 읽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조정받을 때, 좀 눌림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 부분만큼은 약간 오버슈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매수해서 차익물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그 구간에 들어설 때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2평 이 라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예를 들면 저 양전한 시그널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양봉 한 2개 정도 걸치면서 두 번째 거 정도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시기 말하면 매수 타임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쯤에 여러분들 충분히 고려하고 접근 가능한 구간이 형성될 것 같으니까요. 좀 체크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크게 뭐 모니터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부터 모니터링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더불어서 있는 게 뭡니까? 뭐 대원전선, 강원전선, 그죠? 또 뭐가 있죠? 어, 대한전선, 뭐 하여튼 전선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LS 에코에너지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 LS를 갖다 보고 시그널을 보면 얘들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LS가 좀 나름 그래도 전선 관련돼서는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슨 변압기 관련돼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이긴 한데요. 일단 전선 관련주 쪽은 얘입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것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서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목요일 정도 그 전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체크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제가 말씀드린 222동평에서 하단도 내려왔습니다. 오늘 뭐 살짝 양봉 뜨는데요. 이거 시그널 강한 양봉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번 거 뜰 때 중간에 음봉 한두 개 끼겠죠. 자, 그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수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포인트 드렸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일은 음봉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주 정도쯤에 월, 화, 수 정도쯤에 여러분들 양봉 들어올 때가 공략할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결국은 아디다스 매출이죠. 아디다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한 후에, 사실은 근데 YY 대비해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500% 이상 성장했다는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수주를 잘 받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가 자금 수요를 하고 있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빼고 이건 뭐 버린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싸면 쌀수록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때보다 더 나쁠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쪽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우리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 구간 어디서 뭐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걸 여러분이 잘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죠. 보세요. 양봉이 안 들어오니까 절대 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떨어질 때는 양봉을 보고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땐 음봉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분들 자꾸 음봉 떨어질 때마다 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싼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보면 어떻게 돼요? 유턴을 하는 자리, 시그널을 보고 유턴하거나 시그널을 보고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뭐 우회전을 하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그널을 갖다 찾고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양봉 뜨고 두 번째 양봉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리뷰해 드리는 거고요. 내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싸진 게 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피에너지 같은 경우도 사실 2차전지 관련돼서 우리가 특히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는 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장비 관련돼서만큼은. 동사 같은 경우 삼성 SDI 관련된 권치기, 뭐든 노침기, 뭐 이런 것들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만큼 뭐 큰 호응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나름 그래도 지금 자리는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떻게 돼 양전한 시그널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쯤부터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 정도쯤에는 2차전지 관련돼서 일부분만큼은 적어도 어떻게 돼요? 좀 테슬라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슬라가 반영하는 만큼 정도의 분위기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필옵틱스는 혹시 매수하셨다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모니터링 할 텐데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모니터링 안 하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가격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는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반등은 했습니다. 또 근데 급하게 매수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보시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여기 다 왔어요. 제가 볼 땐 그죠. 왜냐하면 이게 눌림이 구간에 다 들어와서 하단 구간에 들어왔는데 지금 하방으로 내려꽂는 부분이 세진 않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시그널은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에 시그널 들어오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게 턴어라운드 시그널이구나. 한번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션 같은 경우 제가 21,000원 이야기 드렸는데 21,000원 부근에서 일단 매수하신 분이 계신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통상적으로는 안 하셨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조회수를 보니까 조회수가 90회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 정도 매수하는 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단 쪽에 오게 되면 이 종목 그냥 매수해줘야 된다. 눈 딱 감고 그냥 매수해 주시는 거 좋다. 근데 이노션 잘 관심이 없으시더라. 이상하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웬만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낮은 구간이었을 때 사주면 저 220일 일단 이 정도 라인 있잖아요. 이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때려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올해 아니면 어때? 내년에도 때려주면 되지. 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깔아두고 가는 맛도 있는 거. 이런 종목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아무려면 지금 환경이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반기에 이제 신차 출시되면서 광고 같은 거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근데 2분기 같은 데는 지금 신차 출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핑핑핑핑 눌려버리는 거 저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양봉 뜨면 어떻게 돼요? 잡아줘야겠죠. 그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전저점 부근에서 들어오는 양봉은 좀 잡아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양봉에서 잡아주시고 가면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세신 분은 그래서 낮은 구간에 들어왔을 때 여기 저점에서 뭐 두 번, 세 번 정도 분할로 평균 매수단가 끄트머리에서 조절해주는 강력함을 보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면 스트롱 바이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구간에서 고민을 좀 하다가 매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그널에서 보통 급락하고 나서 첫 번째 시그널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매수하지 않는다가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 기본적인 룰을 갖다가 좀 지킨 것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이게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보다 더 내려요. 7,000원 이하에서 제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000원 이하까지 정말 내려왔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봤는데 엄청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는 훅 눌려버린단 말입니다. 엄청 당황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니케어 뉴스 보시게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싸지면 쌀수록 좋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다고 생각하기 들고요. 자, 일단은 저는 저점을 확인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어디쯤에서 분명히 꾼들은 다 매수하는 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가이던스 좋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이런 거 차익물을 갖다 계산해 봤는데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내 7,5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수익성이 뭐 나오냐? 라는 것들을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500원을 샀는데 7,500원 갔어요. 그래봤자 수익률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탁탁탁 털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퍼센트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트에서 보이는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 아래 구간에서 좀 공략을 해주면 주가가 올라갈 때 또 재미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이죠. 동사 주가가 원래 그 모양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가 일단 좋은 거니까요. 지금 2분기 실적 나오는 구간에서는 그닥 또 나름 그래도 조정이 들어와줘서 상당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형성되는 차트는 많지 않습니다만 눌러줄 때 확실히 눌러주면 우리가 저점 공략하기가 상당히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양봉만 기다리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리포트 드린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만 해서해주면 부담이 별로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기본적인 조건은 앞으로 3분기, 4분기 가이던스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런 종목들을 찾아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팡 떨어져서 우리가 충분히 일단 공략할 수 있는 거, 적어도 20% 이상 하락해버린 종목들,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구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면서 들어가서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주가가 올라줄 때 또 재미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어쨌든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2분기 정도 오는 게 맥스치인데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한 종목들을 찾아내고 공략하는 것들, 그런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에 아마 재미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략하면서 야, 이거 정말 싸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머니케어 뉴스에서 안내해 드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종목들이 정말로 좋은 건지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검토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제가 하는 말이 뻥이야? 아니야? 그럼 뭐 뉴스 보시고 다 내용들 보면 앞으로 실적이나 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실적 가이던스들을 여러분 체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투자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서 타겟을 정하고 거기다 포트폴리오를 담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시면서 결정해 가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포트폴리오 만들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리포트한 것 중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예, 좋은 걸 또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럼 2차 필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필터링은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 확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직감적으로 감을 탁 잡고 들어가는 것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오투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